안녕하세요. 넥스도 김수환입니다. 연말이라서 다들 바쁘시죠? 저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KMBA 면접 때문에 많은 컨설팅을 받으렸고, 내일이 연세대학교 면접자들의 발표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그리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해당되니까 보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 면접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을 보시면 합격권이 좀 아슬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실 수 있을 거고, 합격권이 좀 멀었다 하시는 분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 가지고 합격권에 좀 들 수 있는 정도의 연습 노하우 같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 번 보신 다음에 제가 조언 드리는 팁들, 연습하는 방법 같은 것들 꼭 숙지하셔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오늘 좀 급하게 치과 치료를 받았어야 돼가지고 마취도 덜 풀려서 발음도 새고 있는데, 이렇게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곧 출장을 가게 됩니다. 해외 출장을 가는 바람에 출장을 출발하는 날짜랑 귀국하는 날짜가 연세대학교 면접자들이 공지가 뜨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날 그때 들어오기 때문에 해외 출장 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뭐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차도 그렇고 일정들도 그렇고, 단순하게 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 뿐만 아니라 제가 연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려대학교 면접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따로 질문 주셨던 영어 질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도움되는 영상을 하나 찍어놓고 출장을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음이 조금 새는 부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소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영상 보고 계신다고 하면 면접 대상자겠죠. 그래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EMB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형이 다 끝났어요. 합격자까지 다 발표가 나 있는 상태인데, CMBA나 FMBA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늘이 그 수요일이거든요. 27일. 내일 합격자들이 통보가 되고 면접이 12월 7일입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에 출국하고 토요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몽에도 제가 상품들을 닫아 놓을 예정이고요. 자료만 선택하실 수 있게 닫아 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팁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바에 지원하시는 원우님의 이야기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제 내일이 면접인 경우였어요. 내일이 면접인데 다른 건 준비인데 이 영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냐.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모든 답변을 못할 경우가 생길 테고, 그럴 때는 이런 답변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통적으로 막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고민에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영어를 못 알아들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 요거는 영상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대비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시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상 1회라는 추가 상품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다음 날이 면접인데 이거를 화상을 저랑 1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연습을 더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을 안 쓰시는 게 좋죠. 돈 안 쓰고 혼자서 연습을 해도 충분히 되고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시라는 말로 계속 말씀을 드렸고, 굳이 원하면 제가 해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크몽에서 상품이 그 면접 자료를 다운받는 거가 있고, 그다음 면접 자료를 다운받으면서 컨설팅을 신청하는 게 있고, 면접과 컨설팅을 하면서 화상으로 하는 이분이 말씀하신 이 화상 1회를 추가하는 해놓은 상품이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선택이 되면 할인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보니까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고,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또 화상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할인을 적용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비용도 저렴하지 않아지고 내일 면접인 경우였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 돈 아껴가지고 입학 후에 원우님들하고 술을 사 드시라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바빠가지고 못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뭐 컨설팅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말 원하시면 해드리지만 그것보다는 혼자서 하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었고, 중요한 내용들이랑 가이드는 이번에 증보되어 있는 제 책의 자료에 모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이제 다음날 답장이 와가지고 틀을 잡아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되겠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제가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꼼꼼하게 보기도 하고 제가 하나하나 다 타이핑을 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료를 당일에 주고 그날 퇴근하고 있는데 언제 받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고려대학교 거기도 하고 해서 제가 좀 우선순위 높여가지고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밤 12시에 회신을 드렸는데 또 밤에 그 메일 못 열어보시고 저한테 언제 받을 수 있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미 보냈다. 그래서 꼭 합격해가지고 광업망사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거의 20일 때였으니까 한바탕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업무들 때문에 막 또 정신없다가 봤더니 연세대학교에 전형이 시작이 되더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에 출국이고 금요일에 또 귀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연세대 CMBA 면접 보시는 분들 파이팅이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찍는 거고, 그래서 크몽 상품들 중에 컨설팅을 해드리는 디럭스라든지 아니면 화상을 진행하는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비스 중단으로 막 바꿔놓고 제가 출장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습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 자료를 다운을 받으시면 이 자료가 분량이 44%나 늘어가지고 굉장히 좀 탄탄해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답변을 스크립트로 구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프레임워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대본도 쓰고 연습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자료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면접 질문들 있잖아요. 이 면접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그 의도랑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요약표를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크몽 서비스 이용하시면 리뷰랑 평가를 남기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 남겨주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 제가 요거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연습하실 때 막 자료 뽑아가가지고 연습하기 힘들잖아요. 막판에는 더군다나. 그래서 요거 한 장으로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어떤 가이드에 맞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휴대하면서 연습 많이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리뷰랑 평가해가지고 꼭 받아가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준비 순서를 한번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면접 가이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대표적인 질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이 그냥 뭐 힘들었던 거 얘기해 보세요가 당신의 힘든 거가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그 답변을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썼던 글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쓰는 거다 보니까 말을 뭉뚱그려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완전한 문장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 완전하게 작성된 이 문장이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변이고 그 답변이 자기소개서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쓰신다.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답변은 문어체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쓰는 이런 말이 아니라 되게 딱딱한 진짜 글로 되어 있는 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내가 쓰는 평상시의 말이랑 안 맞기 때문에 연습이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자기소개서에서 찾아낸 내용들을 가지고 의도에 맞춰서 완전한 문장으로 써놓은 그 스크립트를 내가 평상시에 쓰는 말, 내가 연습하기 좋은 그 구어체에 맞는 대본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에 따라서 연습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는지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어체로 막 바꾼 다음에 21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21번은 왜 21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21번 연습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그라운드 룰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본인이 작성한 본인 버전, 다른 사람이 써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말투로 되어 있는 구어체 대본을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문어체, 이 완전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 문어체 스크립트가 아니라 구어체 대본으로 연습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 모든 답변, 모든 연습은 기록합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녹화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정말 추천하지만, 카메라 켜서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핸드폰에 그냥 녹음기 켜놓고 그 녹음을 하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녹음이 있어야 내용을 확인하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고, 각각의 답변에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든 답변은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실제 목소리 질문을 하는 걸 듣고 대답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는 자문자답이 가능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 하면, 내가 머릿속으로 질문을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 자료에 질문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냥 그걸 읽고 1번 왜 지원했나요? 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하면 피드백이 안 돼요. 실제처럼 답변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그 1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지원해주신 지원 동기를, 좀 어색하더라도 제 자료에 있는 질문 리스트들을 스스로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KMBA에 지원하게 된 넥스도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을 직접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 시간은 어찌됐건 우리가 퇴근하고 연습을 하거나 뭐 점심시간에 연습하거나 하기 때문에 연습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제 자료에 보면 질문의 급수들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A급 질문들부터 연습을 하시고 20개의 질문을 한꺼번에 연습하지 않도록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안 그래도 부족한데 A급 질문, B급 질문, C급 질문 이거를 다 연습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중요한 질문들부터 먼저 입에 붙이고 그 다음 급의 질문들로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21번의 연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왜 21번인지, 그 21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처음 5번의 연습은 스크립트에 우리가 써놓은 그 대본 중에서도 핵심 내용이 내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모든 연습은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이 녹화가 되어 있거나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것들을 돌려보면서 내가 답변한 내용이 우리 그 질문의 핵심 의도에 맞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5번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뭐 똑같은 거 실수를 5번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고 들어보고 이 내용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한번 대답해보고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매번 그 자신의 답변을 개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5번의 연습은 조금 어색하겠지만 핵심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2회차 5번의 연습은 답변 시간만을 확인합니다. 시간. 왜냐하면 저는 지금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10분, 20분을 떠들지만, 실제로 면접은 상대방과의, 면접관과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답변 시간을, 이거 내가 답변을 준비를 완전히 완벽하게 했어.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그 답변을 막 혼자서 3분, 4분씩 막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지루하고, 2대1로 면접하지 않고 2대2나 3대2로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의 답변 시간을 깎아먹는 그런 실수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비매너잖아요. 그래서 그 답변 시간을 80초에서 한 100초 정도에 맞게 길이를 조정하는 거. 이게 두 번째 5번의 연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누적 연습이 10회잖아요. 중요한 질문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A급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번을 연습한 셈이 되고,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은 입에 다 붙어가지고 내가 말빨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약간의 자신감이 올라올 때긴 하죠. 그리고 실전에서는 말이 생각보다 약간 긴장하게 되면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100초 정도, 약 2분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해도 조금은 더 빠르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답변 시간이 80초에서 한 100초에 들어오는지를 신경을 쓰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답변하면 시간이 무조건 길어요. 그래서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핵심 답변만을 남기고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핵심 답변만 남기고 다 잘라냈는데 그 답변이 면접관이 들어봤을 때 추가 질문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답변을 잘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나는 이미 해야 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잘 대응한 셈이 되는 거죠. 내가 쓴 대본은 되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까워도 잘라야 됩니다. 아깝다고 막 3분, 4분씩 이야기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 스크립트를 이 시간에 맞게 대답을 한번 해보고, 이 시간보다 답변이 길다라고 하면은 더 핵심만 남기고 다 잘라내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누적 연습 10회를 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진짜 카메라 켜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10번 연습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A급 질문부터 해서 B급 질문까지도 입에 충분히 익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익혔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10번이나 했으면 무조건 입에 익죠. 근데 답변을 할 때 보면 자기는 모르는데 눈알을 막 좌우로 막 굴린다거나, 아니면 고개가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되어 있다거나, 말할 때 뭐 이런 약간 좀 듣기에 따라서 좀 거슬리는 말들을 자기도 모르게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전혀 모르는데, 이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외로 거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좀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는 알기 힘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녹화를 해서 내가 말할 때 표정이 막 너무 굳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뭐 표정이나 자세나 뭐 고개가 삐딱한지, 그다음에 말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녹화해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연습을 5번 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적 연습이 15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그 뭐 B급뿐만 아니라 C급 질문들까지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숙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의 다음 연습은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 실전처럼 연습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앞서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시간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5번의 연습은 녹화 연습하면서 정말 앞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누적 연습이 20번이기 때문에, 20번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것처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하냐 하면은 혼자서 그냥 피식거리면서 위트를 좀 섞은 답변들 해보기도 하고, 카메라 보면서 한번 웃는 연습도 한번 해보고 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 연습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20개의 질문은 뭐를 질문하든 간에 다 답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습량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벌써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 가지 질문에 너무 오래 답변하지 않는지,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답변을 다 했는지, 자세가 면접관을 뭐 거슬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실전 연습을 이제 20번이나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한 번은 뭐냐? 마지막 연습은 진짜 최종 실전 연습이고, 뭐 당일 아침이 되거나 뭐 그 전날 저녁이 되거나 정말 마지막 한 번이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면접복을 입고 뭐 비즈니스 캐주얼이든 정장이든 옷까지 갖추고 동료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 이게 마지막이니까 21번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한 번만 면접관 역할을 해달라. 질문지 20개 주고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봐라. 그리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촬영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은 제가 저희 딸아이가 뭐 면접 준비할 일이 있어가지고 딸아이하고도 이런 식으로 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까지 만든 이유는 제가 연습하시라 연습하시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어떻게 연습하라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라운드 룰과 21번 연습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해가지고 실제로 연습을 하세요. 입을 열고 말을 뱉어야 연습이 됩니다. 이제 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어 질문 있잖아요. 영어 질문. 영어 질문은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원우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는 답변이 어렵다. 내가 준비 못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를 못 알아듣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 번째로 답변이 어려운 영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선은 질문을 해주는 거, 내가 이렇게 면접 기회가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해야 되죠. 이거 약간 예의 차원에서. 그리고 나는 영어 질문을 준비를 했다. 준비했다. 근데 방금 질문하신 거는 내가 답변을 준비 못했다. 못 외웠다 할 수도 있고, 아예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는 이 학교에 이러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입학시켜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리고 졸업하면 나 이러이런 걸 하고 싶으니 꼭 입학시켜달라를 영어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1, 2, 3, 4, 5라고 써 있는 거는 모두 다 영어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거 영어로 대본 한번 써보면 길어야 한 서너 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달달달달 외우고 다른 영어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또 답변 준비하셔가지고 외우셔야겠죠? 영어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못하신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준비한 영어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 이 답변을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공통 답변이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저한테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제가 미처 답변을 못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저는 연세대학교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원을 했고 입학하게 되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열심히 배우겠다. 그리고 이렇게 졸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다. 그래서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주어지면 좋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영어 자체를 못 알아듣겠어.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앞서보다는 좀 심플할 것 같아요. 당연히 질문을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해야 되고, 근데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뭐 발음이 안 좋아서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만 쉬운 말로 설명을 해주거나 다시 이야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은 다 영어로 답변하셔야겠죠. 근데 영어 질문에 대해서 제일 안 좋은 답변 태도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내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거 이건 정말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면접을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하면 매너가 필요하잖아요. 비즈니스 매너라는 게 필요하고 근데 상대방이 영어로 질문하는데 내가 한국말로 죄송한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다시 영어로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비즈니스면에 매우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피하고 영어 질문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외워가거나 아니면 이 내용으로 뭐 다시 한번 말씀 달라고 요청을 하시되 모든 답변은 영어로 하셔야 된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장을 앞두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제 의도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 자료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결국에는 되고 싶은 대로 되시면 좋겠고, 잘 되신 분들은 뭐 영상이나 뭐 크몽이나 어디든 저한테 잘 됐다. 이렇게 한번 남겨주시면 전 또 그게 또 좋은 거니까,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출장 가는 저도 그렇고, 결국에는 되고 싶은 대로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이었습니다.